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7월 부산시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도시균형발전실은 부산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도시계획 기능이 강화된 도시균형발전실의 주요 업무와 또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의 대규모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도시균형발전실의 신설이었습니다. 부산 혁신의 주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38대 부산시장으로 이제 박형준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제 도시의 비전을 그린 스마트 도시, 또 15분 도시라는 그렇죠.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선 6기 때 서병수 시장님 때는 서부산 시대를 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부산 글로벌 시티 그랜드 플랜이라는 걸 했고요. 또 이제 원도심 지역에는 삼북도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선 7기 오거돈 시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특히 이제 서부산 프로젝트와 이제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민선 38대 부산 시정에도 역시 똑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이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온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데 이제 그럼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의 제시가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도시들이 그린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균형 발전실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조속히 시행해야 될 부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 참여해서 좀 천천히 함께 갈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좀 빨리 갈 부분은 빨리, 또 이제 함께 갈 부분은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사업이니만큼 흐름을 이어가고 또 그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균형발전실의 아무래도 가장 핵심인 사업은 15분 도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15분 도시 추진 배경과 또 15분 도시가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부산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15분 도시 우선 이제 부산이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시민들에서 여가에 대한 생활 만족도 라든지 아니면 교통 혼잡 비용 이런 부분들이 모든 도시가 다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은 각종 사회 지표들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5분 도시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권 내에 이런 편의시설들을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균형 있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서부산 원도심의 각 지역들이 그 지역에 맞는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이 골고루 잘 배치가 되고 특히 이제 도시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배치를 해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를 바라볼 때의 관점입니다. 이제 그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상업지역이 만들어지고 주거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퇴근 개념, 이제 출근차를 타고 커뮤트 개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회가 발달할수록 출퇴근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자기 주거지에서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또 여가 생활도 하는 이런 마을 단위의 이제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후 환경 변화에도 대응하는 그런 그린 스마트를 이루어내는 것이 또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가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변화될 부산의 미래도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박형준 시장께서는 비전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모습인데 현재 구체화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5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시민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뭐 걸어서 15분이든 자전거로 15분이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져서 거기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이제 그리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특히 이제 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단계별로 실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우리 도시가 보면 인구 10만 명당 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전국에서 16등, 17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확충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어린이 도서관이 아이들이 책을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아이들이 거기 있으면 이제 아이들을 맡아주는 기능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보육과 교육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문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AI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 주변에 이러한 문화, 체육, 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복합적인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인데 또한 15분 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교통체계 개선일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스마트 교통 운영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15분 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멜번 도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도시 전체를 15분에 커버를 하겠다.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출퇴근은 최소한 45분 이내로 줄이겠다. 예. 싱가포르는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도시 각 곳곳을 15분 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9호선 급행철도를 통해서 공항에서 도심까지 다 모든 역을 서지 않고 급행철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시도 그런 급행철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반루프 같은 계획을 이번에 이제 선거 공약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예. 가덕도에서 이제 부산역 그리고 오시리아까지 이제 가덕도에서 부산역까지 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리죠. 그리고 부산역에서 오시리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반루프 같은 걸 통하면 가덕도에서 오시리아까지 40km니까 뭐 한 15분, 20분 정도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르고 편리한 대중적인 교통 체계를 이제 갖추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모든 도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했을 때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 부산에서 그런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철도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도시 계획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사람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교통의 결절절에 사람이 많이 살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역사 주변에는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고 예. 역사가 아닌 곳은 좀 저밀도 여가 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도시의 모양도 이제 역사 주변의 도시 체계로 이렇게 가면서 이동은 굉장히 편리해지는 컴팩트 시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구축이 되기 위해선 또 행정력이 또 반드시 동반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부산 지역의 스마트 교통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스마트 교통 체계라는 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교통 정보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먼저 우리가 AI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를 만드는데 우리 도시에 있는 각 교차로 또 구군의 경계 지점에 이제 교통량을 카메라로 관찰을 하면 이게 교통량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AI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통행량이 없을 때는 신호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행량이 있는 쪽만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지금은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저쪽에 파란 신호를 주고 이쪽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긴급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우선 신호를 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도로지만 도로를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 교통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교통 흐름도 원활해져서 더 편리한 또 시민분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도시재생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도시재생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전국 특화광역시 중에서 도시재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감천의 천마마을에 이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동이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고, 예. 또 삼복도로 경사면을 활용해서 이제 서구 새띠마을 같은 데는 테라스형 공동주택을 만들고, 또 동구 쪽방촌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거가 불비한 쪽방촌 사람들에게 편리한 주거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노후공단에 대해서는 사상구의 모라동에 이제 LH 청사 행복주택을 짓고, 또 거기에 보면 모라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그 지역을 바꾸는 이런 사업들을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2030 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손이 가야 될 곳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08개의 마을이 조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부, 서부, 동부 또 그걸 6개 재생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요걸 체계적으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나 진행할 예정인 곳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있다면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예, 도시재생은 저희가 진행 중에 25곳이나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12곳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재밌는 지역 두 군데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북구 구포역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포 그렇죠. 기차역. 옛날은 KTX가 이제 구포역을 통해서 부산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역으로 바로 오지 않습니까? 금정산을 통해서 예. 코스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포역 정체 횟수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포 역세권이 굉장히 침체하고 이랬는데, 예. 구포는 옛날에 그 구포 국수도 있듯이 이제 밀 집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밀로 하는 게 국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밀 맥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밀 맥주도 개발해서 밀당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맥주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구포 만세 329 맥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던데. 예. 그리고 또 국수 중에 콩된장 구포 국수 이런 걸 만들고 해서 이런 걸 창업한 사람들이 창업 가게를 만들어서 예. 지금 상권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인근에 이제 구포 국수 체험관도 있고, 또 구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덕천역, 예. 구포역 이런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이 인구가 낙동강으로 건너갈 수 없게 도로와 철도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큰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감동나루 리버워크 사업이라 해가지고 큰 브릿지를 북쪽과 남쪽에 만들어서 이제 돌릴 수 있는 순환로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내년 연말 정도 되면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낙동강의 아름다운 풍경, 자연환경과 예. 이제 구포의 도심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곳은 영도구 복내동인데, 이제 복내동에 봉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도는 도심인 것 같지만 굉장히 낙후돼서 이제 빈집이 우리 부산에 제일 많은 곳이 봉산동이거든요. 예. 여기에 산 꼭대기에는 베리베리 굿에서 이제 뭡니까 산딸기가 아닌 뭐 이런 그 열매들이요. 열매를 생산하는 농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좋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봉산마을 빈집 줄게 살러 올래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의 청년 작가들한테 우리가 빈집을 줄 테니까 예. 살러 올래. 예. 이래 하니까 이제 전국의 청년들이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 부산 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런 텅 빈 집들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 만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빈집을 해서 이제 이 부산에 여행 온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치 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마을 상담소라든지 뭐 쉼터 카페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바꿔 나가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시간 내셔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문하시면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북한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곳곳에서 현재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북한 재개발 추진 현황과 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북한 재개발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이제 감사를 내부 감사죠. 해수부 내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계 부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공청회 절차나 이런 행정 절차가 불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그 감사 내용은 이제 해수부 자체 내부에 대한 부분인데 뭐 좀 재밌다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게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내용인데 예. 이제 해수부에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할 일을 국가가 너무 많이 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잘 협의를 했고 예.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동의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회의 절차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절차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해주기로 한 것을 축소하거나 또 재정 부담을 뭐 부산에 지우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와 우리 시 간의 관계를 또 원만히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네, 접점을 잘 찾을 수 있길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렇다면 도시 균형 발전실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38대 이제 시정의 목표인 그린 스마트 도시가 예. 실현되면 15분 거리 안에서 나의 행복한 삶이 영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꿔야 하고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는 건 결국 시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 변화되려면 이제 공간 구조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의 태도, 가치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도시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15분 도시 이 미래를 열어내는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과 각종 기관 단체들 또 경제인들 모두 힘을 합쳐서 15분 도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이제 도시의 목표를 세워서 가져간다면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도시의 경쟁력은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를 했고 예. 곧이어서 내년 후년이 되면 2030 엑스포를 유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은 정말 새로운 도시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또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균형 잡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시는 15분 도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경제 혁신을 위한 부산의 공간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부산의 시민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